노년에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감, 자녀도 모르는 시니어의 외로움을 달래는 3가지 지혜. 심리 건강 1순위.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소란이 모두 잦아들고 세상이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드는 시간. 북적이던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까만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벽에 걸린 개종식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려오는 저녁. 텔레비전을 켜봐도 세상은 온통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뿐인 것 같고, 밥은 먹어야겠는데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 들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런 날. 우리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최고야. 하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그 깊은 정막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점여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혹은 최과장 이사장으로 불리며 단 한순간도 나 자신으로 살아볼 틈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두 어깨 위에는 늘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의 미래라는 우주만큼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고, 그 무게를 버텨내느라 외로움이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무의 경주를 마치고 은퇴라는 결승선을 통과한 지금, 자식들이 모두 제 둥지를 찾아 훨훨 날아간 지금,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이름 속 자만으로 이 광활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좀처럼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붙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사실은 아빠가 좀 외롭구나 그 한마디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행여나 내 자식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까 안 그래도 힘든데 걱정 한 보따리를 더 얹어주게 될까 싶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목구멍까지 차오른 외로움을 꾹 삼킨 채 별일 없다. 나는 잘 지내니 너희나 잘 챙겨라는 선량한 거짓말로 안심시킨 뒤 툭 하고 끊어진 전화의 적막함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고독감은 단순히 기분이 조금 울적하고 쓸쓸한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을 넘어 신체와 뇌, 건강까지 급격히 파괴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서운 소리 없는 독과 같습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 결과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이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을 높이고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심지어는 우리 삶의 마지막 존엄을 앗아가는 치매의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감을 그저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겪는 통과일의 쯤으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이 고독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차가운 벽을 허물고 우리 삶의 거실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3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어 고독을 깊은 성숙으로, 외로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인생의 연금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나 홀로의 성 안에서 즐기던 취미의 영역을 세상 밖으로 활짝 개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취미의 사회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마다의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고추를 키우거나 소파에 앉아 역사책을 읽고 혹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 자체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오롯이 집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견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던 네 개의 벽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마음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취미의 사회화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관심사를 징검다리 삼아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것에 기쁨을 느끼신다면 거기서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도시농부 교실이나 주말 농장, 동호회의 문을 용기 내어 두드려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고 쭈뼛거리겠지만 그곳에 가면 나와 똑같이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르신, 이 씨앗은 어떻게 심어야 싹이 잘 나나요? 라는 질문 하나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 직접 키운 농작물을 나누어 먹으며 역시 내가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다고 함께 웃는 그 순간 외로움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조용히 역사책 읽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그 지식과 감동을 소리내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각 지역의 도서관이나 문화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나 역사, 독서 토론회를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며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낸 현대사의 경험과 지혜로 책의 한 구절을 해석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과정은 그 어떤 두꺼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값진 깨달음과 지적 희열을 안겨줍니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로서 작가의 이 문장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나의 한마디가 나와 타인의 세상을 연결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혼자서 목청껏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동네 노래교실에 등록해 여러 사람과 화음을 맞춰보고 혼자 걷는 동네 산책이 외롭고 지루해졌다면 둘레길 걷기, 동호회에 가입해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땀 흘리며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이 시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빠지면 허전해할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무기력했던 아침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모임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고 사람들과 나눠 먹을 과일 한쪽을 챙기는 그 작은 분주함. 그것이야말로 고독이라는 차갑고 끈질긴 독을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서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베푸는 존재로 나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봉사활동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심리적 타격 중 하나는 바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깊은 무력감입니다. 사회에서는 나의 이름 앞에 붙었던 직책을 잃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모두 키워내 더 이상 돌보고 책임질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문득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서글프고 깊은 존재론적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무언가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오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힘없고 나약함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상실의 공허함을 채우고 쪼그라든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도 숭고한 방법이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는 시간을 의미 없이 때우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60년, 70년을 넘게 살며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쌓아온 귀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직 충분히 건강한 나의 시간을 사회의 더 낮은 곳, 더 그늘진 곳으로 흘려보내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가치 증명의 과정입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내 삶이 여전히 이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봉사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작은 재능, 가장 사소한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책 읽어주는 것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지역 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무릎에 앉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과 가슴 벅찬 보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웬만한 것은 뚝딱 고쳐내던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이라면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단에 참여하여 홀로 사시는 다른 어르신의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고 어두운 방에 깜빡이는 전등을 갈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밤에도 무섭지 않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겠어요. 라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더 큰 활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며 쌓아온 꼼꼼한 행정 능력이 있다면, 작은 비영리 단체의 산더미 같은 서류 정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다면 주말 무료 급식소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 담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금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떳떳한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주체적인 자각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고 나의 땀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회복시키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깊은 삶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숭고한 기쁨과 가슴 벅찬 보람 앞에서 그토록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고독감은 감히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빛바랜 과거의 인연에만 헛되이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갈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열린 마음과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친구, 옛 직장 동료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통과해 온 중마고우와의 만남은 물론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들과의 대화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일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로 시작되는 과거의 무용담, 누가 더 잘났나 은근히 비교하게 되는 자식 자랑,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에 대한 건강 한탄. 이러한 대화는 잠시의 위안과 동질감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오랜 친구들은 이제 너무 멀리 흩어져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뿌리 뽑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 지금 현재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미래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지를 사귀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이 바로 이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움트는 가장 비옥하고 자연스러운 토양입니다. 같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는 어젯밤에 읽은 소설의 감동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고, 같은 걷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와는 다음 주에 함께 도전할 새로운 둘레길 코스를 계획하며 어린 아이처럼 설렐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는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무엇에 관심 있는가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주책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어르신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내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쓸하게 넘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으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품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대단하고 유창한 말솜씨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거나 그 스카프 색깔이 참 고우시네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라며 건네는 작은 칭찬 한마디. 그 사소하고 용기 있는 시작이 30년 지기. 옛 친구보다 더 깊은 마음을 나누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를 만나는 기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재산으로 나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인간 땡땡땡을 존중해주고 나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함께 응원해주는 친구. 그런 단 한 명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깊게 갉아먹는 고독감이라는 지독한 독을 이겨낼 3가지 지혜에 대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의 작은 취미를 세상 밖으로 활짝 열어 다른 사람과 연결하기. 둘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잊고 있던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되찾기. 그리고 셋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용기를 내기. 이 3가지 지혜의 공통점은 바로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세상 속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문을 굳게 닫고 누군가 와서 내 문을 두드려 주기만을 기다릴 때 더욱 깊고 어두운 병이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문을 활짝 열고 따스한 햇살 속으로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고독과 정체의 기나긴 겨울에서 소통과 성장, 그리고 활기의 찬란한 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거나 늙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평생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석을 품고 있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황금 같은 시간을 선물 받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활기차고 행복이 가득한 노후를 항상 바로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